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소녀 다니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사연은 몇 년 전 제가 한국 여행을 가서 감명받았던 것들과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할머니로부터 삶의 전환점을 찾았던 일화들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의류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이긴 하셨는데 선천적으로 경도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죠. 저는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며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선천적으로 온몸에 털이 많은 다모증을 가진 채 태어났으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까운 존재로 생각한다 하나요? 하지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저 같은 다모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여 상도 곧잘 받곤 했어요. 자연스럽게 오빠와 저는 비교가 되기 시작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빠만 챙기고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답니다. 오빠 또한 공부는 잘해도 인성은 좀 별로였던 것이 부모님이 나를 오빠와 차별하게 된 이유를 계속 제공했던 것 같아요. 타고난 게 남들과 다르면 득곡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열심히 하려 해야지 다니엘. 어린 나이에 별 생각 없이 내뱉은 오빠의 그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신공격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긴 해서 그렇다 할 반박은 할 수 없었죠. 똑똑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는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성격은 모나지 않았습니다. 다모증을 가진 제 외모에도 불구하고 유년기까지는 친구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중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랑 친했던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저 털 많은 검은 애와 왜 놀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또한 한국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나면 따돌림 같은 걸 시키잖아요. 철없던 아이들은 돌도끼 모양의 장난감을 들고 오랑우탄 소리를 내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제 앞에서 오랑우탄 뛰는 포즈를 취하며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 것이 학교에서 하나의 밈처럼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외모만 보고 비아냥댔던 것이죠. 초등학교 때는 쾌활하고 밝았던 저는 친구들의 지속된 놀림에 점차 내성적인 아이로 변화해갔습니다. 그렇다고 제 외모를 바꿀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미국은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고 핀셋으로 털을 뽑을 만한 양도 아니었거든요. 면도기를 이용하려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그대로 자라났답니다. 마침내 외모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안방에 틀어박혀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보고 히키코모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맘때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유일한 것은 스포츠 경기 영상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성취를 대리로 느끼는 과정이 너무 짜릿했거든요. 현재 내 자신의 삶에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데도 스포츠 경기가 도움이 될 거란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되었어요.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프리 무대로 한 레 미제라블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우아한 스케이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음악에 몸을 맡기며 선보이는 모든 동작이 기가 막혔어요. 기술을 성공시킬 때마다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내 현실과 다른 눈부신 그녀에게서 카타르시스가 전해졌어요. 나도 그녀처럼 어느 한 분야에 몰두하여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치밀기도 했죠. 저는 자연스레 그녀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인에게 관심이 많아졌고 더불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마치 노래 부르는 듯한 선율이 느껴져서 이것이 마치 김연아 선수의 빙판 위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도 생각했죠. 그녀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원하는 여행 경비가 다 모이자 저는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어딜 가나 점자 안내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호텔 객실,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등 점자 안내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비장애인에게는 별거 아니라 익숙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물론 저를 살뜰히 챙겨준 적은 없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한 번씩 어머니와 외출하면
앞이 잘 안 보이시니 제가 한눈이라도 팔 때면 항상 호통치시곤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곳 서울에 계셨다면 혼자서도 잘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의 여행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새로운 걸 뭘 더 해볼까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묵고 있던 호텔 근처에 있는 한국 목욕탕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꼭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찜질방을 꼭 즐겨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모증인 저에게 목욕탕 방문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털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마음 먹고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라 생각이 들었고 오늘로써 내 트라우마를 깨보자라는 다짐도 갖게 됐죠. 그래도 사람이 많은 낮 시간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새벽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목욕탕을 방문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할머니들이 그곳에 계셨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쭈뼛거리기만 했죠.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어릴 적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트라우마도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어질어질해지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렇게 비틀거리며 할머니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목욕탕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의 팔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라서 고개를 확 돌리니 어떤 작고 왜소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외국 사람 같은데 여기 혼자 왔나? 아까부터 봤는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쭈뼛대고 있노? 일로 와봐라 할매가 때밀어 죽구마. 저는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홀린 듯 그녀의 손에 이끌려 따라갔어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소쿠리에 뜨거운 물을 붓더니 저의 몸에 잔뜩 끼 얹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리 타올을 꺼내 들고 털이 빼곡한 저의 몸을 밀어주었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친절과 호의에 저는 갑자기 왈칵 눈물이 맺혔답니다. 젊은 게 와 우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 때를 밀어주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저보고 여기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며 잠깐 탈의실로 가시더니 하얀색 실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실면도라고 들어봤나? 이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얼굴만이라도 할매가 요걸로 좀 깔끔히 정리해 줄 꼬마. 그러고는 실들을 십자로 꼬아 저의 얼굴에 대고 차락차락 소리와 함께 제 털을 잘라주었어요. 그렇게 한 30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제 진짜 얼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털 속에 잠겨있던 제 이목구비는 꽤 이뻤어요. 할머니도 제가 감격스러워하니 뿌듯해하셨죠. 저는 할머니에게 제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쁜데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안쓰럽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목욕탕을 나왔어요. 긴 여행을 끝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번 여행으로 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레이저 제모 화면도를 병행하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제 다모증이 치유도 됐고요. 저에게 시련을 이겨낼 의지를 갖게 해준 그때 그 할머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국 할머니를 만나고 큰 위로를 받은 다니엘님께서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